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육이 잎이 아래로 처지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 잎이 처지는 이유는 단 두 가지입니다. 그늘진 곳에서 물을 많이 줬을 때 잎이 처지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대부분 겨울철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육이가 월동을 못합니다. 노지 월동을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베란다나 거실로 옮기면서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잎이 처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잎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잎이 길어지고 잎이 아래로 뒤집어진다 그러죠.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1월, 2월입니다. 아직까지 12월은 잎이 완전하게 처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잎이 처집니다. 보통 잎이 처지는 식물은 많지 않습니다. 다육이 종류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줄리아 철화처럼 잎이 긴 그런 철화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다육이 같은 경우 잎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파키피덤이나 아니면 이런 철화들 같은 경우 잎이 처지는 경우가 덜하죠. 특히 이렇게 송록철화 같은 잎이 동글동글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잎이 처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레모나임 철화 같은 경우도 잎이 많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다육이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자라던 다육이가 왜 우리 집에 오면 잎이 처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육이를 가져오는 농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햇살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 하루에 4시간 정도 되는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키우기 때문에 다육이가 잎이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다육이를 가져와서 집에서 햇살이 없는 곳에서 햇살이 2-3시간 들어오는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당연히 잎이 뒤집어지겠죠. 그러나 베란다에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잎이 위쪽으로 성장을 하는, 곱게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볼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동양집이나 아니면 햇살이 부족한 사무실이나 그런 곳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잎이 길어지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잎이 뒤쪽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할 겁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키울 때는 잎이 조금이라도 덜 뒤집어지려면 이렇게 잎이 둥글둥글한, 그리고 잎이 짧은, 그리고 잎이 통통한 그런 이런 아메치스나 아니면 이런 미인 종류의 다육이를 키우는 게 다육이 잎을 조금이라도 뒤집어지지 않게 성장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애선 같은 경우도 잎이 뒤집어지지 않고요. 이런 누다 같은 경우도 잎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동미인 후레뉴 같은 품종들, 그 다음에 추스 같은 품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잎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탑도리 같은 브레비폴리아 같은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도 잎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쪽에 있는 나울 같은 경우도 잎이 뒤집어지지 않는 품종이죠.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많이 부족해도 잘 뒤집어지지 않지만 완벽하게 안 뒤집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육이 같은 경우는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햇살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다육이 잎이 처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많지가 않습니다. 충분한 일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물을 아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햇살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식물등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광합성 양을 늘려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 환경이 그늘지다 그러면 분갈이 흙부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많은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화분 속에 있는 거름 성분의 흙이 많다 그러면 성장을 할 거고, 성장을 하면 결국은 잎이 뒤집어지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는 거름 성분의 흙보다는 마사와 에스라이트, 펄라이트와 같은 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나마 잎이 뒤집어지지 않는
뒤집어지지 않게 키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잎이 뒤집어졌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최대한 뒤집어지는 부분에 돌을 받쳐서 처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돌을 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은 최대한 햇살과 창가 가까이에 두는 게 좋은데, 이 창가에 베란다 창가 근처에 두게 되면 냉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냉해에 강한 식물 위주로 자리 배치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잎이 뒤집어지는 식물들 같은 경우는 화분을 크게 쓰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제는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큰 화분보다는 작은 화분에 자리를 잡아주는 게 그나마 뒤집어지지 않게 키우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다육이가 뒤집어진다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주냐고요? 화분을 통해서 바꿔주면 됩니다. 입구가 좁은 화분으로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 이런 매창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안쪽으로, 화분 입구 안쪽으로 파고들도록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축전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부분이 이 화분 안쪽에 들어가게 꽉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여유 공간이 많으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퍼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안쪽으로 몰아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축전처럼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분 몸집이 조금은 깊게, 화분 속 깊게 들어가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환경적인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육이가 퍼지는 것을, 잎이 뒤집어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뒤집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특히 1월과 2월만 어느 정도 예방을 하면서 키운다 그러면 3월부터는 충분하게 햇살을 보여주면서 이 처진 잎을 제거를 하고 새롭게 나는 잎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쁜 다육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처진 잎들 같은 경우는 절대 다시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일반 식물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가 되는데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한번 뒤집어지면 절대 이 원 상태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잎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나중에는 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키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키우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양이 예뻐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봄이 되면 새로운 새순이 나면서 풍성해질 때 그 나머지 잎을 제거해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다육이 잎이 뒤집어지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결 방법은 딱히 눈에 보일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 햇살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 같은 경우는 식물 등을 이용해도 괜찮은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이 동양집이기 때문에 식물 등을 잘 이용했습니다. 식물 등을 잘 이용했는데 이렇게 잎이 넓은, 잎이 둥글고 잎성이 이렇게 성장이 빠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식물 등으로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없었고요. 식물 등으로 가장 완벽하게 그런 효과를 본 거는 이런 닙톱스 같은 계열의 다육이들이었습니다. 하월시아 같은 경우도 광합성량이 많지 않아도 예뻐지는 다육이들이기 때문에 햇살이 부족한 공간에서 식물 등을 이용해서 키운다 그러면 닙톱스나 하월시아, 아니면 이렇게 잎이 단단하고 통통한 귀여운 미인들을 위주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